안녕하세요. 머니마켓입니다. 배당주에 목돈을 넣어두고 매월 3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배당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느라 성인이 되면 일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요. 정작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해 온전히 쓰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위한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일에서 벗어나겠다는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등장한 거고요. 파이어족이 되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아끼고 절약해서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그렇게 목돈이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돈이 대신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첫 단계로 저나 많은 다른 재테크 채널들이 1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억 원. 사실 1억 원이라는 돈 자체는 큰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1억은 그냥 1억일 뿐이죠.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 1억이라는 돈을 모으는 과정입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을 내가 모으면서 절약하는 습관이 길러지고요. 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얻는 인사이트가 나를 부자가 되는 마인드로 만들어주는 거죠. 내가 돈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미 1억을 모아본 분이라면 제가 굳이 어떤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억을 모은 사람이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파이어가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건지 그 과정을 미리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1억을 가진 사람은 적어도 10년 이내에 은퇴할 수 있는 플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이 어떻게 벌리는지, 어떻게 불어나는지를 이미 알거든요. VTI나 S&P 500 같이 미국 지수를 추정하는 ETF의 수익률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가 넘어요. 1억 원을 넣어두면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이 나온다는 거죠. 1억 원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매년 1000만 원을 저축하는 것조차도 정말 아끼고 절약해야 가능한 일인데 1억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동일한 저축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ETF는 돈이 복리로 불어납니다. 은행 예금도 복리를 주는 곳이 있지만요. 월복리나 연복리가 대부분인데요. ETF는 실시간으로 복리를 줘요. 같은 복리지만 질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VTI, 미국 시장 전체를 추정하는 ETF만 봐도 배당금을 포함해서 10년 평균 수익률이 12.53%가 나옵니다. 만약 10년 전에 VTI에 1억을 투자했다면 지금 3억 2,500만 원이 돼요. 10년 만에 3배가 넘는 수익이 나는 거죠. S&P 500은 더 높습니다. 10년 평균 수익률이 13.05%예요. 같은 계산을 하면 3억 4,100만 원이 됩니다. 심지어 배당주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다는 SCHD도요, 평균 수익률이 11.71%예요. 10년 전에 SCHD에 1억을 투자했다면 지금 3억 300만 원이 되는 거죠. 수익률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곳에 투자해도 3억 원 이상의 돈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10% 수익을 올리면 1년에 최소 3천만 원의 수익이 나옵니다. 1억 원일 때 1천만 원의 수익이 나왔던 건 내 저축 금액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돈이 일을 해서 30대 직장인의 중위 연봉 수준을 벌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분은 아끼고 절약하는 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적은 돈으로도 풍요롭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익에 만족을 한다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파이어의 길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다, 이 정도로 만족을 못한다 싶으면 조금은 더 시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돈이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시간이 곧 돈이거든요. S&P 500 기준으로 3년 후에 4억이 넘고요. 5년 후에 5억이 넘고 10년 후에 10억이 되면서 점점 액수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게 내가 1억을 모으는 노력 더하기 시간이 만들어낸 거죠. 그럼 나는 여기서 언제 내릴지만 결정하면 돼요. 각자 가치관에 따라서 만족할 수 있는 금액과 남아있는 시간이 다를 겁니다. 금액 대비 시간, 여기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서 내릴 타이밍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점을 결정하지 못해서 우유부단하기도 하는데요. 1억을 모아본 분들의 마인드는 내가 아껴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그 즐거움에 의미를 부여하며 사세요. 진짜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내 시드가 늘어나는 걸 보면은 재미가 정말 쏠쏠하거든요. 이게 부자 되는 마인드를 갖춘 거예요. 내가 길게 기다리면 길게 기다릴수록 복리로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진짜 내려야 할 때 내리질 못하는 게 걱정이죠. 1년만 더, 1년만 더 하다가 보면은 내릴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돈을 버는 목적은 가치 있게 쓰기 위함이잖아요. 인생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돈의 양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돈을 쓸 수 있는지 그 시간의 가치도 중요합니다. 돈은 가장 가치 있는 그 시점에 써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 결단하는 용기도 필요하죠. 이게 1억을 모아서 파이어를 하려는 분의 마지막 고비예요. 내가 배당을 받기로 결정을 했다면 배당주로 내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두 가지를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즉 배당률, 그리고 앞으로 배당이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이냐의 배당 성장률인데요. 배당 성장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 줘야 미래에도 지금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배당 ETF는 제피와 SCHD가 있는데요. 제피는 배당률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배당금은 많이 주지만 배당 성장률이 거의 없고요. SCHD는 배당률이 조금 낮지만 배당 성장을 함께 추구하면서 서로 간의 균형을 찾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모아놓은 시드가 많아서 SCHD의 배당금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돈을 수급할 수 있다면 SCHD를 선택하는 게 맞지만요. 대부분은 배당률이 높은 제피를 적당히 섞어서 원하는 금액을 맞춰야겠죠. 그 대신 배당 성장률은 낮아지겠지만요. 이건 역시도 내가 모은 시드와 필요한 현금 흐름에 따라서 조절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일단 과거 이력을 봤을 때 SCHD는 연평균 3.5%, 제피는 7.6%의 배당을 지급하는데요. 배당 성장률을 보면 SCHD가 연 5%고요. 제피는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거의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내가 모은 돈이 5억이고 매년 2천만 원의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면 4%의 배당이 필요한 거잖아요. SCHD의 3.5%로는 부족하니까 제피를 약간 섞어서 이걸 맞춰야겠죠. SCHD의 4억, 제피의 1억으로 나눠보니까 SCHD에서 1,400만원, 제피에서 760만원의 배당이 들어와서 필요한 2천만원을 넉넉히 넘기게 되죠. SCHD는 또 매년 5%의 가격 상승도 했기 때문에 4억에 5%면 2천만원씩 자산이 늘어나는 거고요. 전체 5억 기준으로 보면 4%의 가격이 상승해서 다음 해에 그만큼 배당이 성장할 겁니다. 모은 돈이 적을수록 제피의 비중이 올라가야 돼요. 4억이라면 SCHD에 2억 5천, 제피에 1억 5천씩 투자해야 SCHD에서 875만원, 제피에서 1140만원의 배당을 받아서 2천만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SCHD에 2억 5천만 원이 5% 상승하면 전체 4억 기준으로 2.5%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배당금 규모를 유지하는 대신 배당 성장률이 꺾이는 거예요. 시드가 3억이면 이제부터는 제피 중심으로 편성해야 되는데요. SCHD에 6천만 원, 제피에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면 SCHD에서 210만 원, 제피에서 1824만 원으로 역시 2천만 원 달성이 가능합니다. SCHD에 넣은 돈이 6천만 원 뿐이기 때문에 1년에 300만 원밖에 가격 상승이 없을 거고요. 전체로 보면 1%의 성장만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장은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서 실질적인 구매력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시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당률과 배당 성장을 함께 가져가는데 더 유리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내리는 시점을 정할 때 내가 원하는 현금 흐름이 얼만지를 판단을 해서 그 적절한 금액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하겠죠. 물론 이건 과거 배당이나 성장률이 미래에도 동일할 거라는 가정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연간 배당금과 성장률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히 분배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요, 만약 나한테 배당금을 통한 현금 흐름이 필수가 아니고 그냥 보너스 정도로 생각한다면 배당주로 전환하지 말고 자가 배당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가 배당이라는 건 배당을 주지 않는 S&P 500 TR 같이 자동 재투자하는 상품에 투자해서 일단 수익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돈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주식을 팔아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S&P 500에 배당을 포함한 수익률이 1년에 13%고요. 10년 동안 230%입니다. SCHD는 10년 동안 192%로 확실히 수익률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기간에 따라서 SCHD의 수익률이 더 좋은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간을 통틀어 볼 때 S&P 500이 더 수익률이 높고요. 그래서 만약 내가 S&P 500에 배당을 전혀 받지 않는 TR로 2억 원만 가지고 있어도 그해 말에는 2억 2,6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2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그만큼 팔아서 자가 배당을 하고 그 다음 해에는 2억 600만 원으로 굴리는 거죠. 그 다음 해에도 동일하게 성장한다면 2억 3,200만 원이 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서 또 2천만 원을 제외한 2억 1천만 원을 다음 해에 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접 배당을 받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누릴 수 있죠. 하지만 이 방법은 현금 흐름이 급하지 않은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만약 주가가 필요한 만큼 상승하지 못하거나 하락이라도 하게 되면 주가가 오른 만큼만 배당금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쿨하게 배당을 포기할 수 있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거죠. S&P 500도 거의 대부분의 해에 10% 이상의 가격 상승을 하고 있지만요. 가끔 덜 오른 해도 있고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도 있거든요.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원금을 깎아가면서 자가 배당을 한다는 건 심리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배당금을 꼭 받아야 되는 분이 시드가 적다는 이유로 자가 배당을 택하게 되면요. 정말 운이 나쁘게도 2015년에 2억을 투자해서 2천만 원의 자가 배당을 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연말에 1.25%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럼 나는 250만 원밖에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2천만 원이 꼭 필요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원금을 깎아서 배당을 하고 다음 해에는 1억 8,250만 원의 시드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이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2016년에 12%가 올라서 2억 440만 원으로 회복을 했는데요. 여기서 2천만 원을 또 인출하니까 1억 8,440만 원이 됐죠. 한번 원금을 까서 배당을 받으면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원금이 까이게 됩니다. 물론 주가는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2017년에 21.7%가 올라주면서 2억 2,440만 원이 됐고요. 이제서야 원금을 까지 않고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 기간 동안 정말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가 배당이 산수를 할 때는 유리하다는 건 알지만 배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에 쓸 수 있는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무형적인 가치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소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하락장 때도 가격을 지켜주고 배당금으로 당장 수익을 보여주는 SCHD나 제피 같은 배당 전문 종목을 더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죠. 미래에 더 많은 돈을 주는 건 알아도 지금 당장의 돈이 더 가치 있거든요. 배당주와 자가배당, 나에게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각자 처한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생활비를 10만원, 20만원 아끼는 이런 습관이 지금 당장 이 금액만 아끼는 게 아니에요. 절약하는 습관을 통해서 필요한 현금 흐름을 줄일 수 있고요. 그만큼 아낀 돈이 투자에 들어가서 차곡차곡 시드를 늘려주면서 더 많은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럼 향후의 투자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더 넓혀주는 거죠. 나중에 정말 눈앞에 뻔히 수익이 높은 방법을 깨달았는데도 당장 현금 흐름에 쫓겨서 혹은 시드가 모자라서 선택하지 못한다면 정말 아쉬울 겁니다. 돈을 쓸 때도 지금 당장 돈이 많다고 해서 굳이 안 써도 되는 돈, 예를 들면 사치품을 사거나 좋은 차를 사거나 이런 데 써버리게 되면은요, 정작 나중에 나를 위해 일해주는 돈은 더 이상 없는 거고요. 미래에 정말 내가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돈이 있을 때 돈을 못 쓰거나 아니면 그때까지도 어떻게든 일을 하면서 비싸게 돈을 조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배당주를 통한 파이어를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파이어에 실패하시는 이유가 저는 이 전제 조건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이어에는 돈을 모으는 계획과 함께 돈을 써야 하는 계획, 내 인생 100년 전체를 통틀어서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얼마나 소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보일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내 인생에서 나를 나답게 살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